나서 그 신문사에 2년 반 경험이 있으니까 KBS로 들어가고 다행히 또 KBS에서 워낙 제가 다른 소리를 잘하니까 무슨 그 저기 뭐야 아주 그 한직으로 잘 보내줘요. 아니 맨날 열심히 일하면 또 아주 형편없는 데를 보내서 그냥 맨날 책만 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책 3권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고 그 사과 독서를 그 NHK 뭐 그 위성 방송 다 보고 뭐 저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뭐 그런 게 다 봤어요. 정말 일본어 같으니까. 예, 이거 되고 안 되고 뭐 화면 보면 알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뭐 맥혀놓고 모니터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충고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문제는 뭐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가 없고 정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반발자국 앞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반발자국 앞서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려고 봅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이게 그 브레인스토밍으로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적 자원을 봤을 때 50대 초반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하라고 그 인력이 또 뜻글자에 넣기. 마지막 그러니까 그 70대, 그러니까 80대는 뭐 뜻글자를 알지만 컨텐츠가 없고, 지금 50대는 컨텐츠는 약하지만 능력은 대단히 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에서 나오는 석박사학위 논문들을 잘 지도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됐든 뭐 사회과학이 됐든. 그래서 그거는 대학도 해결을 못해요. 대학은 부동산 투자에 다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헤어나면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이 65세부터 75세 사이에 한 4배 되는 거죠. 맨파워를 모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중국이 그렇다고. 75세부터 85세부터 75세 되면 그 일을 하는 걸로 들어가요. 집단. 지금 현재 한 200명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보다는 10년은 젊어요. 걔는 문화혁명 공백기 10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65세로 일반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연금 가지고 살잖아요. 그때 제대로 공부하라 이거야. 지금까지는 엉터리를 했으니까. 그 약간의 뭐 왕력도 있을 거고 판단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가 볼 때 후보자를 아직 한두 명도 못 봤어요. 될 만한 사람은 정신이 썩었고 또 좀 뭐 정신이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능력이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되지 않을까?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실천도 해야죠. 실천, 공부와 실천을 함께 그렇습니다. 실천해야죠.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여행하고 뭐 외국 승용차 타고 이런 거 꼭 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그 승용차 운전기사 뭐 이런 거 걸어다니는 거 없고 바로 비슷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솔솔 그 여력을 뭐 가능하려고 봅니다. 이제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쪽 보더니 이게 벌써 신이 직접 이게 재정일치 사회. 그건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걸 끊기 위해서 신호를 저기 관계를 끊기 위해서 역사를 바꿨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개인의 견해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이런 사상이 끊긴 거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그래서 바꿨다. 그렇죠. 뭐 사람이 뭐 신이 뭐 대단합니까? 신도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왜 홍익인간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이 못하니까 인간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가 미생물에서부터 뭐 도둑동물 해가지고 거대한 동물까지 다 조화를 이렇게 살게끔 하는데 청진이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네.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 착각을 하고 앉았는데 인간은 동물 잡아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필요할 때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동물도 같이 잘 사는데 노력하라고 인간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 전통사상. 요즘 뭐지 집에서 개 키우는 거, 고양이 키우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사람답게 키우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하여튼 끔찍이 애기더라고요, 동물들을. 그게- 사랑해요. 예. 아니 글쎄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 생각은 인간이 미생물까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으로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뭐 이제 정욕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항상 우리 민족은 생각했어요. 도인전. 그걸 뭐 욕망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의신고에서 얘기할 때 지감조식 금식이라고 하나 지감조식 금식이라는 건 조화를 이루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리되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지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천수 같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술은 먹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왜 자꾸 무슨 뭐 억제를 해서 면벽 신간하면 그 도통하면 뭐랄까요? 그렇죠.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전통.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 그런 거를 퍼뜨려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강대국의 패권자들이 자기가 유지가 됩니까? 진시황이 우리 전통 사상이 그쪽 나라에 서지면 됩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네? 자기는 뭐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영화를 그냥 뭐 몇백 년 부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상이 야 너 그런 거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걸 용납했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나라 언어구조를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이 저를 곱게 좋다고 보이는데 그걸 이해하니까 더 예차게 가더라고. 우리말에 꼭대기라는 게 있어요. 산 꼭대기, 끝에 처음 예. 꼭대기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 거지? 우리가 본래 신에서 신이 하시는 게 다시 신으로 돌아가라. 꼭 배라.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말이 여기 와서 처음 하늘이 꼭대기가 하늘 한다는 게 끝에 처음으로 우리가 꼭대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것을 원래는 야 그냥 꼭 돌아와. 꼭 다시 와. 꼭 가물이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 한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말이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꼭 돌아오란 말을 꼭대기란 말에서 그렇게 쓰고 있을까. 우리 분들이 맞긴 맞. 선생님들이 맞는가 보네. 말도 그렇고 말을 어떻게 나도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글자에도 있어요. 뇌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뇌가 뭐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수리.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글자가 우리 글자가 아니라는 건 만만해 맞죠. 선생님, 지금 원고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것도 책을 지금까지 이제 낸다고 하면,
2천 정도 70인 사회나 네.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존에 있는 역사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데 일정한 어떤 소위 뭐랄까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기존의 주류 학계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풍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있는 것을 제대로 알릴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게 그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제가 볼 싶어요. 때는 어떻게 하실지. 전략이랄 것도 없고 물이 99.9% 부도가 되면은 안 끓는데 부도가 되면 끓어요. 시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점점 그러니까 저의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한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류가 3~4년 빨리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추면 좋은데 그거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 그런데 이제 맞추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 되는 게 뭐가 문제나 이럴 정도로 되면 우리나라 역사를 살리시다. 다시 지금 그렇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다 당연히 알잖아요. 네. 그렇지 뭐. 예? 근데 뭐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뭐가 별거 아니다. 문제입니까? 예? 아니 한국 사람이 노벨상 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노벨상 못 받아서 목매다른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노벨상을 내가 주면 좋지. 그렇죠. 왜 그걸 만들어야지. 받아요? 예. 예? 난 그거 참 웃기는 내 KBS 다닐 때 그런 얘기 해서 아주 미움을 받았는데 상상도 유공상을 못하지. 표창을 하겠다고 내가 KBS로 표창하면 했지 KBS가 나를 어떻게 표창해. 그런 생각을 하지 마. 딴 거지. 예? 그거 아주 기분 나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랬어요. TBS 같이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조직에서 내가 왜 상을 노벨상을 왜 받습니까? 난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 내 감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벨상을 왜 받아요? 아니, 난 그거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우리 뭐 선조들이 그런 거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예? 또 앞서 나가신 분들이 내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거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뭐 가난해서 뭐 좀 끼니를 좀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었을지언정 그런 거 상관없어.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준이 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런 시기는 가급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년 전만 해도 국어 국문학 박사를 미국에서 하기 갖고 프랑스에서 하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 대학 동기가 박사학위를 프랑스에서 받아서 국어 국문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야, 국어 국문학 박사를 네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줘야지 거기서 받아오냐. 그러니까요. 응? 예. 아니 거기서 무슨 라틴어 무슨 히라보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가 가는데 내 상식까지도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내가. 박사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20년 전엔 못했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식이 돼간다. 왜 그러냐? 인터넷 때문에 돼요. 네, 스마트.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봐요. 근데 혹시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고요. 함석헌 선생 제가 뭐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모자란다고 봐요. 감히 마셔야 된다. 어떤 쪽으로? 그 양반들은 이제 조선 말기의 실학적인 전통과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일본의 야마모토 시치이라는 기독교 철학자로서요. 그런 양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 사상에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동학하고
시라카부가 결합했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5분간 시라카부 나왔을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서울대학교 세계 철학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메인적으로 유영호 선생님 철학을 소개했는데 아직 속도가 갔다고. 그 당대 친구죠. 아니 당시에도 유영호 선생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퇴계율고 이상 가는 사람이 없듯이 그 당시에 유영호 선생님만한 분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통시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다. 뭐 감히 말씀드리죠. 선생님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 공부를 말하고 따라가는 건 역사학자는 뭐 어떤 역사학자로서는 뭐 별로 없고요. 예.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될 분들이 많죠. 시각자, 정약용 선생님. 아우, 조정용 선생도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명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양명학을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많고. 양명이 강화도가니까 양명학 공부를. 그렇죠. 강화도가 그렇게 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새로운 학문이라는 게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사회적 신분 관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을 연구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혁명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이건 뭐 종교가 많이 변해졌거든요. 뭐 지금 같아서는 내가 보기 교회가 진짜로 또 전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식인들이 그 위기감을 가지고 좀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지식인이라는 것이 그 어떤 뭐 학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 봤을 때는 우리나라 20세기의 역사에서는 언론이 가장 언론. 본받아야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또 군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육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융화돼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물질 만든 분이 그게 본사로 뭐 태어나지 못하니까 언론인이 정기에 많이 가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해요. 좋은 현상이 그게 정계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그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언론인이라는 게 사실 수백 오픈 됩니다. 네? 뭐 월급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게 되면 아이고 좀 나은 생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배고파도 언론인 같이 못한 거지. 지금 뭐 제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을 봅니다만은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신문 같은 게 조선일보 빼고 없어요. 제가 뭐 조선일보에 논조를 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옹호하거나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문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네? 신문답게 만들고 뭐 그래도 읽을 만한 게 있느냐 했을 때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저도 뭐 취재 대상이 돼서 많은 기자들 상대해봤지만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손지 안 받아요. 아주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네? 돈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 점심 식사는 좀 되겠다. 나 그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뭐 내가 그래서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상품권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뭐 절투가 그런 것도 언론에 중요하지만 뭔가 좀 읽을 만한 그 기사를 내는 게 그 기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읽을 게 없어요. 이게 참 큰 비극이에요. 콘텐츠라는 말 하면서. 네. 아니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겨레 신문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읽을 게 많았어요.
아니, 논조는 내가 찬성을 할 수 없잖아. 뭐, 이렇게 보면, 아우, 시각이 대단하다. 보이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늙어서. 그만 실력이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실력이 그만큼 한겨레가 퇴보한 거죠. 태광. 네, 퇴보한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네, 또 많은데 시각적 빈곤함인가요? 여기 돈과 타협 배우가 좀 안 좋잖아요. 사회적 배우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빈곤, 철학적 빈곤. 그렇죠. 그 지도자가 진보의 빈곤함. 네, 철학적인 빈곤이 뭐 마르크스 말을 이용해서 좀 알겠지만 그 철학적 빈곤이 영향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게 이제 시민주가 아닙니까? 그 주인이 시민들이 돈 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근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면 직원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직원이 뽑아요. 직원이 뽑는데 기준이 뭐냐? 사실 나한테 월급만 줄 사람 뽑는 거 다르냐? 쳐다가 문제는 거. 아니, 대본은 근데 광고 많이 따온 사람하고 사장 뽑는 거지. 그 자체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기자 정신이 좀 외롭더라고요. 네. 타협을 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당히 그 신청 취재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저 우리나라는 언론이 뭐 저기 뭐 언론학자는 아니다만 일간 신문이 잘 된다는 거는 건 이상한 거예요. 주간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층은 주간 신문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뭐가 바빠서 그렇고 뭐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렇고 몰라서 주간을 안 봐. 근데 원래 언론의 발전이라는 건 주간이 한 거지 일간이 한 게 아니에요. 신청적인. 네, 네. 저 주간신문 다 못 보고 제가 보니까 일요신문이 좀 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신문 독자인데 일요신문은 옐로우 페이지.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거하고 공짜로 나눠주는 게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내가 하여튼 뭐 이거 두면 다 읽어보고 항상 고거기를 마찬가지인데 재미는 있지. 재미는 있는 거죠. 그거까지 보게 쓰는 이게 거고. 언론이 삼성이나 재벌 손을 떠나서 근데 언론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선배 기자들하고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얘기했던 거 봤을 때 이미 그 유신 시대 때 대표적인 기자가 세 사람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나중에 큰 기자만 갔던 군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 주일대사 했던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가끔 남재희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상당히 그때 이제 중추적인 그 기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수년전 때고 이제 그런 그 양반들 말씀을 드릴 때, 고노미 씨가 했던 얘기가 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그런 얘기. 그때는 또 정부만 권위주의고 뭐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신문사끼리도 청와대 출입이 안 됐습니다. 네? 뭐 지네들끼리만 청와대 출입을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신문사는 청와대 출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질문했더니 그거야 뭐 철폐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 랭칭 펠로우십으로 1년 동안 기자역으로 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거예요. 기자가 취재하는 거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악관 출입 기자를 특별히 뭐 해가지고 무슨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선물 받고 촌지 받고 그만둘 때 또 심지어는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전별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출입자는 뭐 사장들 중국에서 그 종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도 한다고. 그런 뭐 신문사 측에서 로비한 거니까 그 얘기가 꺾고 그리고 공적인 거 가지는 거니까 그 얘기가 꺾고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라고 기자를 특별 보호하지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라고 해서 그런 혜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통지를 주거나 그런 거 없고. 우리는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해가지고 해외 여수도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뭐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뭐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한겨레 신문이 철저하고 하고 있어요.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뉴욕타임스 기자가 와가지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 게 듣게 됐더니 굉장히 인상적이라 보입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 뉴욕타임스 기자가 김영삼 후보자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총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쓸 거예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면 한 놈도 없더라. 자기가 아야 뭐 그런 있으면 정치 기자고 뭐 외신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주필도 하고 뭐 그랬어.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불뚝 같은데 자기가 뭐 취재 기자가 아니니까 가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또 취재 기자를 보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랬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은 나보다도 전문성이 약해. 뭐 모든 분야. 나는 연예계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예가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중요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네? 문화예술만 뭐 예술성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 얼마 받느냐는 것도 경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걸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뭐 기자는 거기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뭐 질문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도대체 야 이게 도대체 기자 맞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면 그 얘기가 새록새록 지금 대세가 지금 기자는 다른데 교수 되려면 박사학위 학부라고 하는데 기자도 뽑는데 박사학위 안 주고 않잖아요. 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종합상사에서 근무할 때 이란 사람하고 내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섹션 칩 과장입니다. 이란에서도 그때 웬만한 상사에서 과장이면 박사예요. 그게 7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자가 우습게 하지 마세요. 석박사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만 네. 과거에 지금 석박사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석박사를 무슨 어떻게 받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아니 도대체 뭐 정인보 선생님 무슨 저 학교 다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으로 기자가 전문성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저 보도를 해야지 그 알 권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런 거지. 네?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나 조직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아는 기자가 없어요. 아직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 다음에 금속노조다 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조 저도 노조 활동을 해본 사람이라 알지만 그거 우습게 할 일이 아니에요. 노조라는 게. 노무사 기자나 네? 의학 기자 뭐 법학 기자에서 뽑는 거 기자를 아니 그리고 법률도 그런데 법률도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개혁 거꾸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KBS 있을 때 아니 그 공공기관에서 뭐 얼마나 쟁성이 많이 붙습니까? 네? 아니 뭐 하루 건너 소송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고 소송 걸리는 거지. 내 노무현 대통령하고 소송을 해봤는데 그때 좀 성격이 확 되더라고요.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누가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이 많이 걸리면 선진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판례예요. 그렇죠. 그 판례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어디가 어느 법인이 그거를 제일 잘했냐 뭐 그래서 노무 문제면 노무 문제 뭐 무슨 뭐 거래 문제면 거래 계약 문제면 계약 문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그거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그 찾아서 가서 난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지
아름아름으로 해서 갖다 줘야 되는 예. 예? 예, 다 보이니까. 아니 나는 아니 법리로 따져서 이기는 생각만 했지 뭐 로비가 무슨 중이라고 그러면 나 생각 안 했다고요. 예? 그런데 기자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을 출입하는 기자가 그러면 예. 우리 60년대 70년대 기자 논리로 보면요 중요 사건 다 외고 어떤 판사가 어떻고 다 알아서 그거 다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뭐 컴퓨터 시대에 그게 왜 안 되니까? 네. 그냥 딱 때리면 딱 나와야지. 그때는 데이터가 되게 아유, 그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 야, 데이터베이스로 그거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습고가내는 데가 어디야? 어느 법무법인가, 어디가. 그러면 어느 변호사가 잘한다고. 또, 노무문제 이상구조를 하고, 강의 좀 쓴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가, 뭐, 하면은, 아니, 무슨 민원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기자한테 전화하면 금방 돼. 예.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알았어요. 뭐, 금방 해결되는데, 뭐, 기사가 나와야지, 기사가. 이게 무슨 뭐,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동북공정 가지고 나가는 편인데,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레퍼런스. 어떤 하나의 주제의 논문이 나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논문과 저서를 발견. 그리 않고는 얘기하지 마. 그럼 학문을 한다고 놀아 죽겠다. 뭐 그게 안 되면, 물리적으로 안 되면 뭐 10개다 보면 추려서 5개 본다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저거 3개 정도로 보고 관련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는데 사건 기록, 재판 기록을 5번 읽고 가면 이기는데 4번 읽고 가면 진다. 네? 또 고시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4독해 하면 붙는데 3독해 하면 떨어진다. 그게 뭐 없는 말이겠습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가서 그 문제를 봤다는 얘기는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 어떤 논문과 어떤 점으로 봐도 해결이 안 되니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공자다. 이성루 우리 선배가 저 사학과 교사하다가 부사패자위원장인데 제가 2002년에 책을 내가지고 하나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동기가 그때 부사편수관 1국공무원이나 부사편찬위원장인 것처럼 직속생각. 그러니까, 야, 제야 사학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 우리가 모르면서 이런 나중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름이 나왔습니다. 좀 보세요. 갖다 드려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 그거 전공도 아닌데 뭐 이런 거 하냐고 그러더래. 일성에. 예. 뭐 걸러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난 사실 그 양반이 정신문화연구원에 있을 때 KBS에 있으면서 몇 번 찾아가가지고 한국사 문제도 많이 논의를 했고 많이 배웠어요. 그랬는데도. 예. 네. 아니 그 양반 하버드도 갔다고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 어떻고 이러는데 뭐 어떻다고 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양반만큼 조선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안 하면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선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이 뭐 잘해서 그걸 하는데 내가 뭐 미쳤다고 경제성 없게 뛰어듭니다.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이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왔지. 무슨 뭐 좋은 조건에서 뭐 어떻게 아주 밥상 차리는데 나오지 않아. 그건 확실합니다. 혁신은 돌연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제대로 가는 거다.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린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중요한 자료를 사오는데 한 번은 남경에 가서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일요일 날이나 뭐, 그거, 뭐야, 거기서 뭐 착방이 논대나 어떨까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하니까,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좀 열고 왔고, 직원들이 다 나와서 다 열고, 오늘 또 뭐, 소문 듣고 사장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책을 이렇게 고르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 선생님은 하긴 해줘. 이렇게 다 그게, 벌써 옆에서 봐도, 이게 뭐,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뻔히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도움을 주더라고. 또 뭐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뭐, 권하기도 하고. 가져가시죠. 뭐, 이거, 공짜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 이제, 바쁜 데. 그러니까, 또, 그것이 제가, 뭐, 우리 선배 중에 훌륭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조영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있는 선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고시 공부하고, 고시는 그게 못 붙어서 1년 또 가서 두 번째 붙었어요. 근데 나는 4학년이고, 그 선배는 이제 고시 떨어져서 다시 또 고민하고 이제 동순동 근처에서 이제 어딘가 있다가 오다가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또 이제 소주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형은 뭐, 나중에 뭐 바라는 바가 뭐요? 통일대동에서 야당당 소리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 멋있는 야, 말. 너는 뭐가 소원이냐? 그러더라고. 난 통일대동 평양에서 우리 마누라고 식당이랑 하나 줬구나. 바라는 그냥 그랬어. 예. 그랬는데, 그 선배가, 야, 그 백화문은 공부해줘야지. 그게 아니다. 네?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냐. 자기는 그러니까 간체자라고 안 그랬어. 그때는 백화문이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거 오지랖도 없네. 그런 것도 못 공부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KBS 그만두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백화문 공부했지 또. 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없어. 도대체 일본말도 이게 배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어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게 스승이 훌륭하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다닐 때 동양사학과에 이제 전해정 교수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동명교수를 나왔는데 나중에 성황대학교 동양사 강의 라이샤와 빼어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논절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흡수가 그냥 났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뭐 무지하게 쉬운 거라고. 영어, 독일어 이런 거 공부하는 거보다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만사제껴 놓고 일본어나 중국어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일본어를 좀 그때 그 말씀을 채택해가지고 일본어에 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백화문 또 조영래 선배가 그것도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가지고 해서 옥편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중국 가서 잘 써먹지. 글자 모르는 거 나오고 금방 써먹으면 되니까. 그 찾기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 금방금방 써. 금방금방 해요. 뭐 써서 보여주면 다 아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변방인데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서울 사람이 걔네 지방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모르면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은 서울만 모르고 경상도 사투리만 쓰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만 한국어, 중국어, 영어만 공부하는 시대가 있어요. 세계 언어가 사무실이 명동이라 느끼는데 중국에서 한국 관광 오면 좀 그래도 한국식 올 거 아닙니까?
좀 촌스럽게 생긴 사람 보면 좀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좀 디자인이. 벗어나네 보면 일본 사람이고. 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학생들이야 뭐 필요에 얼마든지 그저 제도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겠지만은 일반인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야후 재팬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정보 소통이라는 게 너무 얄팍해서 아주 축약을 하고 뭐 너무 얄팍해서 이거 도대체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그 문예 출신은 어려워서 못 듣겠고요. 소설은 지금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와나미 출판사에 나오는 색깔이라는 공산당 기관지였어요. 그거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천안문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뭐 이런 거 그때 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낫다는 것도 알았고 뭐 색깔이는 뭐 정확히 보다 그다음에 중앙공론이라는 그 월간지 갖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취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또 뭐 고급 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는 시대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된다 이거죠. 근데 여행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 그 언어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 몰라가지고 일본어는 전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아주 인터넷 나오고 나서 일본어 같이 그 쓰레기 휴지가 된 그 언어가 없어요. 제일 구조가 어렵죠. 아니 그거 뭐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네. 어떻게 아니 근데 아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안 되지. 중국어도 마찬가지지. 그게 그렇죠. 되겠어요. 검색이 안 된다는 거 뭐가. 검색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검색하기가 어렵죠. 네. 그 글자로 일본어로 쳐보세요. 이거 잘 쳐지나. 타이핑 자체가 우리처럼 잘. 아니 그러니까 한글이 지금 구글 회장 어저께 인터뷰한 거 안 봤어요? 구글이 전 힘을 다해서 한글을 공부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한국에 관한 검색이 제일 많으니까 구글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급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를 검색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그 누가 예견했습니까? 아니, 구글이 왜 한국이라는 검색이 되면 안 돼? 아니, 한국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용을 따라하시네 지금. 그거 조그만 나라에서 왜 전 세계 그 큰데 왜 한국 것이 왜 제일 많아? 아니 그러니까 한글이 우사가고 비싸요. 그게 세계 언어로서 한글만한 게 없어요. 그게 라틴어 자체, 영어 라틴어 자체가 한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건데 언어 문제에서 특별히 이렇게 손님 많아가지고 해주시는. 이게 가림다가 어디서 가림다가 들으시는 아니에요. 가림다예요. 가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림이라는 것은 글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장악한다. 그 가라는 건 거대하다는 얘기예요. 풍부하다, 거대하다. 많다. 이것은 만물을 얘기해요. 강하고 두개예요. 이게 강이고 두개예요. 강들, 다. 네? 네. 그러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린다.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글자다. 이 우주 만물에 관한 모든 현상을 표현이 가능한 글자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문자. 네. 가린다는 포문자고, 그 다음에 그 진서는 뭐냐?
그냥 모양을 나타내고 뜻을 의미를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만자야. 만자고 이게 38자로 하는 소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글자도 가지고 있고 뜻 글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는 거죠. 이 한글이 가린다 문자입니다. 가린다고 한글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이 20세기에 만들어가지고 크고 뭐 어떤 데고 뭐 그런 글이라 그래가지고 한글이라고 터미놀로지 텀을 만들어내고 그 이전에는 가린다. 표음 문자 가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교를 공부했다는 이런 친구들이 언문이라고 비하.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까 얘기했던 신라고려, 한당 신라고려로 이어진 사람들은 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하는 사람들은 표현문자 또는 강자. 그때 세종 당시에도 업문이라고 소리 났어요. 언문이라고 만들었다니까 세종 당시에 그 집현전 사람들이 진서와 언문으로 구별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진서만 쓰자. 진서만 써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세종은 미안한 얘기야. 우리가 대륙에서 환도로 와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언어소통이. 한반도 사람한테 있어. 그러니까 그 정음 28자를 만들어서 소통시키자. 38자로 28개로 또 전에는 38달 있었습니다. 할인당한 이게 기원전 23세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한글 창제가 아니에요? 창제는 그 어느 정도의 창제. 그렇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훈민정음을 조정하는 거지, 조정. 네. 조정 내지는 축약시키고. 편하게 이거 뭐라 그럴까, 편리하게 한 거죠. 효율화시. 그럼 지금 가린다 문자를 어느 분들이 쓰고 있어요? 가린다 문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한글이 가린다가 변형이 돼서 노마자가 들어갔군요. 노마자로 여기서 쓰는 거죠. 기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23세기. 우리 없다고 같이 있는 당국에서.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전체적인 문화 정책에 있어서 그 통일 문자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녹도문이 있어요. 녹도문은 이게 한 40자 정도. 녹도문을 38글자로 다시 만들어요. 23년. 그러니까 요거는 기원전 한 40세기 정도. 그러니까 39세기, 40세기 정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장공이잖아. 그래서 38글자로 만들었고 38글자에서 28글자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29자를 쓰는데 넉자는 이걸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피니키아를 통해서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이 대륙 가가지고 그 유럽 반도로 가가지고 28세 글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로 간 그 글자가 약 5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그 다음에 아시아. 이것이 인도로 가가지고 예. 인도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인도는 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도. 근데
티벳. 네? 아니, 티벳 인도, 티벳을 거쳐서 인도로. 산스크리트. 아,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가 포부. 다 그러면 가린다 카린다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녹조문에서 나온 거고. 그 가린다의 변형이 그러면 제일 잘 된 게 한글이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 가린다의 변형이 제일 잘 된 게 맞죠. 러시아어예요? 아. 11 어떤, 글자. 아, 그러니까 11어예요. 제가 이제 만주어하고 몽골어하고 그다음에 돌권, 네. 터키어를 전혀 뭐 제가 백지가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러시아어는 제가 좀 공부했어요. 러시아어 50글자 뭐 무지하게 쉽다고 또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너.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정말 쉬워요. 아,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러시아어가 알파벳하고 저는 달라요. 이렇게? 예? 알파벳하고 달라요. 일본어하고 비슷해요. 일본에 55문 50개 글자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키릴어에서 갈 건데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아, 네. 그래서 가린다 문자가 가장 잘 변형된 거는 키릴 문자고 러시아어다. 이 28자도 줄였다는 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비단옷 갖다가 무슨 저 공명원 만 예. 그거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시경 선생이 만든 그 한글, 그것도, 주시경은 틀리고. 예, 그것도 지금 발음도 대단한 그렇고, 분이지만 언어학자. 예. 엄청해요. 우리가 빼먹은 거를 찾아서 다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절대 옳은 말씀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28자 가지고도 다 되니까 다 다행이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를 28자에서 예. 38글자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 더 정확한 발음. 38글자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그 음의 높이나 아레아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음가를 모른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 아레아의 음가를 모르죠. 이거 어떻게 반응해요? 아, 순간. 예? 중간이거든요. 예. 어의 장음도 되고 아의 장음도 되고 오의 장음도 되고 우의 장음도 되고 장음도 오늘 앞 시간에 중간 글자, 중간 여기서 글자. 저기 그러니까 아, 어, 우의 중간. 오. 이게 그 소리 판소리 공부를 배웠는데 네. 민요를 배웠는데 일단 말만 되게 곡이 없으니까 아니 글씨에다가 이게 좀 높이 날이 긴 것이 좀 수시간 그거 점 찍었던 거죠. 그게 우리 문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보고도 그러니까, 노래를 따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됐어요, 그런 게. 그, 예, 이런 것도. 예를 중간은 들어서 이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뭘 하고 이거. 이렇게 표시했다. 예. 마을이지, 마을. 마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실이 가자. 네. 놀러 가는 거. 예. 그게 왜 그건 단초를 제가 딜도에서 찾은 거예요. 아, 딜도 사람들이 방언이 아레아 남아있어. 음가가 살아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것도 또 제주도 방언만 연구하는 분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언어학이나 문자학이라는 것도 역사를 통일이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또 부수적으로. 이야, 이게 맞아, 그러네.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 중국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람. 풍. 중국어는 펑이거든요. 그렇지. 펑. 우리는 풍.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봄이에요. 아, 붐. 바람이 불어 불다는 거예요. 붐.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바람이 부는 게 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 붐. 명사화. 예. 분다의 명사화하면 붐만. 그렇죠. 우리말에서 나온 거지. 빙고.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핑이 아무래도 나온 게 아닌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사대주의
지금 우리 중국어 학자나 한국어 학자들은 뭐라 하냐? 이 풍이라는 게 중국어에서 우리한테 풍으로 왔다. 이렇게 찬도합니다.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붐에서 풍이 됐고 우리는 얘네는 붐이 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서안 가서 제일 먼저 산 게 고대 한어 사전부터 사가지고 우리말에 거짓말 잘하면 뻥이 쓰다는데 바람이 말렸다 소리구나. 그러니까 그 고대 한어 사전에서부터 뭐 살 수 있는 거다. 지금 다 없애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나마 뭐 사야지 안 돼요. 그래서 그 미리미리 챙겨놓고 그러는 걸 이제 지금 보고. 야. 이제 5분 남았는데 갈무리 한 하고 가지만 질문하세요. 예. 한 분만 더 봐요. 한번 질문하시죠. 많이 메모를 하시는데. 저는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도 지칠 때마다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원기왕성해지고. 그런 그래서 게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정체로 가는데 네. 가짜를 많이 보라. 아, 가짜를,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봐야 돼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반도사학, 무슨 그 식민사관이라도 봐라. 이거 봐서 이게 틀렸구나. 그 대신 컨센서스 가지고 와야 된다. 네, 그렇죠. 잘하는 과정은. 이 소프트웨어를 스승한테 얻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 봐야지. 자기 것이 돼야지 무슨 남이 해준 거 아니. 분석하는 방법은 참고했다. 그것도 조차도 자기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스승한테 선생한테 앞서 한 사람한테 참고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계 그 가림다와 이 손민정음과의 관계 일본어와 러시아어 또 산스크리트 뭐 티베트 몰골 뭐 해가지고 뭐 전부 언어를 공부하는데 책을 읽는 게 얼마나 말도 못해요. 근데 그나마 중국의 복단대학의 여자 교수가 하나 있는데 중국 어문학사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잘 썼다. 그게 정체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는데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번역을 잘했어요. 한국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50대 초반에 힘자예요. 그것이 뭐 명쾌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건 아니지만 반면조사로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시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공과 없어도 이거는 이것은 해보시면 28살, 30살 더 가는데 그걸 소수지만 그 책도 만들고 그거 쓰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사회화가 제가 돼야죠. 얘기하지만 구글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예? 근데 구글이 그걸 착안을 못하는데 삼성 LG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서도 안 돼요. 한류가. 삼성 LG가 통합 기계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연구에. 그건 내가 100번 얘기했어요. 그 연구비 돼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또 좀 만들어서 빨리 이거 가야 그러면 된다. 이거 중국이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지? 38살짜리 중이 있는 거 그게 다 입력시킬 때,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방식을 통일해라, 이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F는 요렇게 합시다. 피요. 이요. 예, 시가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딱 좋네. 이거 원래 있던 자예요. 예. 네. 찾았어요, 저. 원래 있던 자고, 이것도 원래 있었고, 순경은 비율이고 순경은 피율이고. 있었어요. 리얼도 있었고. 쌍비율이다. 예, 쌍리얼. 이렇게 가면 우선 뭐 발음 정확하죠. 말하자면 로마자하고는 다툼이 없어. 근데 이게 러시아로까지 가려면 골골 러시아 여기까지 가려면 몇 글자 더 해야 돼. 그럼 언어 학자들이 연구.
일단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표준화시켜라. LG하고 삼성. 하고 스마트폰 50% 이상 점유하는데 뭐 끝난 거지 뭐. 그렇죠. 저렇게 어떻게 나타나요? 저거. 네? 발음이 정확해져요. 영어하고 우리하고 저 차이가 발음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V 네. V 네. V 발음이 그 발음. 그러니까 피읍에서 약간 순화시켜라는 얘기예요. 피읍에서 우 발음을 내라 입술로 이거죠. 주면서 약화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경음. 입술에서 경화시켜라. 피업을 네. 피읍을 입술에서 경화시키는 발음이 약하게 발음해주는 거. 동그라미가 이응을 그냥 이용인데 피하고 다르다고요. 옛날에는 피. 훈민정음에서는 순경음 비읍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네. 우리는 겹음을 이렇게 가로표로 표기하잖아요. 타이핑이 되니까. 네. 네. 가로로 표기하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이게 한 글자죠. 그리고 이게 한 글자가 되고 리얼. 이렇게 하면 지금 논의되는 다른 문제는 싹 해결된다. 근데 알파벳만. 이게 뭐 언어학자도 아니 임명화가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스페링 외우기도 이것도 좋죠. 이거 뭐 그거 모인다 그래서 한 30몇 명이 모여서 한 2년 동안 모여서 논의하기도 내가 그냥 앉은다 0.5층만을 제시했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체크가 지금 자존심 하겠습니다. 싸든지. 아뭐 내가 좀 채택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내 이름 하지 않고 그냥 쓰세요. 뭐 그때 아무 상관없지. 실제로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영어를. 근데 스페링이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고 뚝 떨어져요. 그것도 틀릴 리가 없잖아요. 원칙대로 네. 우리 원칙에 맞춰서 그거 하는데 발음을 원칙에 맞춰서 저렇게 체계화한 언어가 없습니다. 비업에다가 경험을 하나 찍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발음이 나온다. 열심히 했으니까 끝내. 감사합니다.